좀 이따 쉬는 시간에 줄게. 그 자료 아까 얘기한 대로 단어 다 찾아가지고 와야 돼. 응? 그러면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내일 저녁에 선생님이 쫙 해석을 해줄게. 응? 교재는 저기를 피자. 몇 페이지를 펴주냐면은 113 독해 113 오늘부터 이제 글의 주제 제목 처음부터 들어가자. 113 독해 유형 글의 주제나 제목 찾기. 우선 처음에 선미랑 우선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연습을 하자. 자, 여기 봐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글의 주제 제목을 찾는 독해를 이제 할 거야. 응? 근데 이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지. 근데 매년 3문제, 2문제, 그지? 적으면 2문제. 많을 때는 뭐 4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 응? 그래서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는 많은 시간과 많은 지문을 통해서, 그치? 연습을 할 거야. 응? 근데 여러분들 교재도 되게 많이 잡아놨어. 어디까지가 주제 제목이야? 지금 꽤 많이 잡아놨지? 177페이지까지. 거기까지가 주제 제목 문제야. 되게 많이 잡아놨지, 그치? 그러면, 이게 지문이 몇 개야, 그치? 엄청난 지문을 이제 주제 제목 문제로 잡아놨어. 응? 근데 이거 갖고 안 할 거고. 근데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오고, 또 해결할 건 하고, 그 대신 이제 선생님하고는, 보충 자료 또 들어가면서, 응?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하는 걸로, 응? 맞나? 자, 여기 보자.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우선 선생님하고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좀 잡아놓고 얘기하자. 근데 주제 제목 문제는 잘 풀려면은 글의 흐름을 잘 봐야 돼. 글의 흐름. 다른 말로 글의 구성.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잘해야 돼. 응? 그렇지 않으면 주제 제목은 되게 많이 오답이 나와. 이 주제 제목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그거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답을 보면 주제 제목을 정하는데,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본문에 없는 내용은 없어. 답이 웬만하면 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답으로 다 만들어 놓거든. 근데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느 게 글의 주제 제목인지, 그치? 이 선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야. 아예 없는 내용 같으면 어떠니? 그럼 뭐 결정하는 건 쉽지, 뭐, 그치? 그리고 또 들어봐. 그리고 이게 또 어려운 게 저런 게 있어. 뭐냐면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저게 있어.
우리가 주제 제목은 글을 이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 어떤 전반적인 의미를 총괄하는 의미가 주제 제목이잖아.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주제 제목을 설명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잖아. 맞지? 근데 학생들에게는 더 와닿는 강도가 어느 게 더 강해? 포괄적인 것보다 세부적인 게 더 강하게 와닿지. 좀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주제 제목을 정할 때 이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잖아. 또 주제 제목이 어려운 이유가 뭐야? 또 이런 이유도 있어. 봐봐. 우리가 글을 이렇게 이제 읽어 가잖아. 그럼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을 건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읽기 시작하면 첫 번째 줄에 읽었던 내용은 잊어버리지. 그렇지 않나? 우리말도 그렇지, 뭐 우리 글도 그렇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읽고 있으면 앞에 내용을 다 벌써 잊어버리기 시작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글을 쭉 읽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가장 글을 딱 읽었을 때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뭘까? 항상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남아. 그러니까 마지막 쪽 얘기가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주제 제목을 정할 때 이 마지막 읽은 내용을 주제 제목으로 많이 선택을 하지, 그치? 근데 안 돼. 좀 이따 이제 글의 구성을 보겠지만 글의 마지막 보고 푸는 문제는 그렇게 없어. 그 마지막은 주로 세부적인 걸 설명하는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주제 제목에 오답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오답이 나와. 스미 주제 제목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내는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해 줬지. 첫째는 뭐라 그랬어? 어떤 경우라 그랬어? 나중에 문제가 틀리면 혹시 내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 건가? 이걸 좀 체크해 보라는 거야. 첫째 뭐라 그랬어? 주제 제목을 정하는데 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만드는 건 거의 없다는 거지. 그치? 또 둘째는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쪽에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치? 세 번째는 그래, 마지막 쪽의 내용을 주제 제목으로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 그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주제 제목 문제가 있는데 내가 풀다 틀렸어, 그치?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됐는가? 이걸 체크를 좀 해봐봐.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고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얘들아, 이렇게 풀어야 돼. 주제 제목은 우선 글의 흐름 구성을 보는데 어떤 식의 구성이 있어, 글이? 앞에 주제 제목을 쫙 잡아놓고 그리고 이 주제 제목을 쫙 설명해주는 글의 구성이 있잖아. 전형적인 두괄식 형태 아니니? 앞에 주제 제목을 쫙 설득해놓고 이 주제 제목에 대한 세부적인 걸 쭉 설명을 붙여서, 그치? 이 주제 제목에 대한 이해를, 그치? 도와주는 글의 구성이 있잖아. 이런 것들 전형적으로 봐봐. 말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준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붙이는 거잖아. 또 말해서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하겠지 뭐, 그죠? 말해서 미스터 스미스가 말하기를 이 얘기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두 가지식의 구성이 일단 주제 제목을 정할 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구성인 거야. 이 구성이 압도적이지 뭐, 그죠?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는 이 구성이 거의 90% 이상이야. 두 가지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잘 보면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글의 구성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잖아. 그러면 어느 쪽 이제 앞쪽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치? 앞쪽에서 가장 키워드로 삼는 게 뭐냐고 집어내면 되거든. 딱 앞에 부분 보다 앞에 부분에서 말하는 키워드는 뭐냐? 이걸 이제 섞어내면 되잖아. 그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표현은 들어가야 된다. 그치? 이런 아주 키워드적인 표현들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섞어 들어가는 거지. 그치? 많이 볼 거야, 이거. 응? 두 번째는 어떤 글의 구성이 있어? 이런 거. 일정한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를 전환시키는 연결사들이 들어와. 뭐 있지? 여러분, 그를 전환시키는 연결사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그러나, but, however 이런 거. 또 반면에 이런 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그치? 또 불행스럽게도 이런 것들. 이런 연결사를 통해서 주제 제목을 뒤로 쫙 빼는 거야. 근데 잘 봐. 이런 반전의 전환의 연결사를 통해서 주제 제목을 뒤로 쫙 빼는데 여기도 이제 두 가지씩 타입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설명해. 응? 이게 어떻게 구성하냐면 얘기했어? 반전했어? 그리고 설명하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얘기해서 반전시키고 그리고 딱 뒤에도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식의 구성일 때는 전환되고 나서 바로 이 얘기를 잘 봐야지. 이 뒤에 거는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보니까 또 세부적으로 빠진 거지, 그치? 반전되고 나서의 이 모습을 잘 봐야 돼, 이거는. 맞나? 근데 이런 건 있어. 봐봐. 있잖아. 옛날에 공무원 문제는 이 타입이 많았어. 근데 요즘은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왜 그럴 것 같아? 이런 게 있어. 있잖아. 옛날에 여러분들 문제는 문제 자체 길이가 길지가 않아. 많이 길어야 한 7줄에서 한 8줄 정도의 길이밖에 안 돼. 뭐? 근데 7줄짜리, 8줄짜리 문제를, 지문을 갖고 주제 제목을 물으면 어떠니? 이 두 가지로 내면은 너무 답이 보여. 그 7, 8줄 탁 몰아서 묻는 거니까 이건 뭐 판단 흐름이고 뭐고 그런 거 없지 뭐. 그지? 눈에 싹 들어와 버리고 말아. 그래서 예전에는 지문이 짧은 대신에 이렇게 반전되는 글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니?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근데 요즘에 와서는 지문이 몇 줄이야? 2배지, 2배. 15줄에서 20줄까지 이렇게 길이가 확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길어지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글을 잡는 거야.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이 타입이 많고 예전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B 타입, 그치? 반전된 글의 이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자, 봐봐. 세 번째는 어떤 구성이 있냐면 이런 구성이 있어, 얘들아. 지문을 단락단락으로 이렇게 쪼개서 전개시키는 구성이 있어. 응? 그죠?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 봐봐. 여기 봐. 그럼 이렇게 글을 써볼게. 여름에는요, 가을에는요, 겨울에는요. 그러면 이 글은 여름, 가을, 겨울에서 달락달락 이렇게 구분을 시켜버렸잖아. 그치? 맞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여름의 나무는요, 가을의 나무는요, 겨울의 나무는요.
그럼 이런 글을 주제 제목 잡을 때는 이 단락에 뭘 찾는 거야? 공통 부분을 찾는 거지, 그치? 지금 뭐가 공통이었어? 나무. 그치? 그래서 이런 글은 이제 단락에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거야. 응? 근데 이 글은 많지 않아. 이런 식의 구성은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 예전에 한두 문제 나왔을까? 근데 이런 걸 왜 많이 안 될까? 이거 너무 눈에 띄어. 이건 너무 쉬워. 그럼 이게 또 내볼게. 미국에서 최근에 핵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가 핵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의 핵에 대한 관심은. 그럼 이런 건 너무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은 많이는 안 나와. 근데 가끔은 보일 수 있으니까 염두에는 둬. 이런 경우는 단락의 공통 부분을 쫙 잡아내는 거야. 핵에 대한 거.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자? 여기 봐. 자, 선배 얘기 좀 할 게 있어. 잘 들어봐. 그러면 이제 선배 얘기는 주제 제목 찾는 글의 구성은 이게 두 가지씩 타입 아니면 반전된 글의 모습이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그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글을 좀 잠깐 써볼게. 여기다 여기 봐봐. 글을 우리가 스키밍 한 거야. 스킴한다는 게 뭐지? 글을 쫙 흐름을 이제 체크해 본 거야. 근데 그래, 이런 반전을 가르쳐주는 연결사가 없어.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결사들이 눈에 안 띄어. 그러면 이 글은 두 가지씩 타입이야. 그치? 이렇게 연결사 없이 글을 전환시키는 건 없잖아. 그런 글은 두 가지씩 타입이야. 근데 글을 흐름을 쫙 봤는데 얘기했어. 그러나 하고 얘기했어. 됐어? 머리 틀어야 돼. 지금 그러나라는 전환의 연결사가 있잖아. 그럼 이런 글은 이렇게 글의 내용이 전환된 거다 아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연결사가 없으면 두 가지 타입이 맞는데 이런 연결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된 건 아니야. 이건 흐름을 봐야 돼. 이게 이제 독해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거든. 쌤이 한번 글을 써볼게. 자, 잠깐 들어봐봐. 시간. 이렇게 얘기하자. 빨강색. 그러나 노란색. 됐어? 그럼 뒤를 보는 거야. 뒤에 빨간색 얘기를 계속해. 그럼 이 글은 전환된 거야? 전환되지 않은 글이야? 이건 부분만 바꿨지 그 전체 흐름을 바꾼 건 아니야. 빨간색 얘기가 전체를 주도하고 있잖아. 근데 빨간색, 그러나 노란색, 뒤에 노란색, 이건 어때? 이건 글의 내용을 바꾼 거지, 그치? 이거는 주제 제목이 노란색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연결사가 있으면 뒤에 흐름을 뭘로 잡나 잘 보고 캐치해야 되나? 그래서 전환됐다. 아니다. 이건 부분만 바꾼 거다. 그치? 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주제 제목을 정할 때 우리 집중도 연습해야 될 대목인 거지. 무슨 말 알아들어?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자. 봐봐. 주제 제목을 정할 때 우선 이제 글의 흐름을 쫙 이제 보면서 이제 구성을 보는 거야. 두 가지씩 타입, 반전된 걸 단락 구성, 그치? 근데 이 전환의 연결사가 없다면 두 가지 타입이 맞는데 전환의 연결사가 있을 때는 어때? 꼭 전환된 것만은 아니란 얘기지, 그치? 부분이 바뀔 수도 있거든. 그거는 뒤에 흐름이 뭘로 잡았나 보고 이 흐름이 어느 설명인가 보라는 거야. 이 흐름이 앞에 걸 다시 설명하고 있다면 이건 전환된 게 아니지, 그치? 말기 알아듣겠어? 요런 연습을 참 잘해줘야 되는 거야. 응? 맞나? 야, 그러면 이제 스마운이 문제를 연습하는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하자. 들어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흐름 가지고 잡잖아. 해석 그렇게 잘 안 해도 돼. 해석을 완벽하게 못해도 한 어느 정도 60, 70%만 이해해도 답 나와. 단어 어때? 모르는 단어 있어도 돼. 어차피 흐름 갖고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제목 정할 때는 뭐 단어나 해석 이런 쪽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마지 하지 말고 흐름을 보고 결정하면 돼. 근데 요 얘기도 해줘야 되겠다. 자, 여기 잠깐 보자. 자, 스미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자, 문제 갖고 연습 좀 하자. 스미 좀 물어볼 게 있어. 들어봐. 근데,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 제목을 정하는데, 이걸 떠나서 선생님 물어볼게. 이걸 떠나서, 이 글의 구성을 떠나서, 어떤 표현은 꼭 주제 제목이 되니?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는 표현은 꼭 주제 제목이 돼? 이런 거. 최상급 표현들이 있잖아. 온실 효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면 다른 내 요인을 댈 수 있어, 없어? 없지. 주제 제목을 정하는데 최상급의 표현을 끼고 있는 건 주제 제목이야. 이런 게 만약에 주어지면 어때? 이건 땡큐인 거야. 이게 이런 거 들어오면 얘들아 고민할 거 없어. 자, 여기 다시 한번 선생님 우리말로 할게. 여기 봐봐.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그랬잖아. 다른 얘기 해 못해? 못하지. 선생님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나서 딴 얘기 할까? 그게 아니라 얘들아 친절함이 더 중요해. 그럼 앞에 뭐라고 뭐 쓰지 말았어야 돼.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은 쓰지 말았어야지. 그죠? 맞지? 최상급 끼고 있는 건 고민할 거 없어. 그럼 그냥 주제 제목으로 딱 선정을 해버려도 돼. 또 키는이라는 표현들이 있잖아. 키는 이것도 어때? 주제 제목 갖고 있는 지문이지 뭐 키래는데, 그치? 또 뭐 있어? 해야만 된다. 그치? 하여야 한다. 조동사 should나 must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자, 여기 좀 봐봐. 선생님이 잠깐 또 얘기해 줄게. 봐봐. 여러분들은, 그치? 합격하려면 항상 부지런해야만 해. 지금 선생님이 부지런해야만 해. 이렇게 하여야 된다는 표현 썼잖아. 더 이상 다른 얘기 해야 하지 마. 못해. 하여야 된다는 표현을 딱 의무로 써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를 갖다가 머리도 좀 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또 의무문 어때? 자, 여기 좀 보자. 선생님이 물어볼게. 천재가 왜 천재지? 이제부터 무슨 얘기만 할까? 천재가 왜 천재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밖에 못하지 않아? 내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치? 한번 또 물어볼까? 이런 봐봐. 왜 그가 서울에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갔지? 이제부터 무슨 얘기만 할까? 왜 전철 타고 왔는지 얘기 그것만 해. 내가 선생님 버스 탄 얘기 할 필요 없잖아. 그치? 뭐 자가용 타고 왔는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그치? 왜 전철을 타고 왔는지 그 얘기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의무문은 항상 주제 제목을 이렇게 보듬고 있는 문장이야. 그래서 문장을 쫙 보다가 의무문 하나 걸렸어. 주제 제목 정하라 얘들아. 그러면 행지한 거야. 그 의무문에 대한 답을 딱 주제 제목으로 정하면 돼. 의무문도 주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야. 또 하나만 더 해봐. 자, 여기 보자. 주제 제목을 정하는데, 그치?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반드시, 항상 이런 표현들 들어갈 때 있잖아, 얘들아. 그치? 어떤 표현? 반드시, 항상, 또 절대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도 항상 뭘 갖고 있는 내용이야? 주제 제목을 보담고 있는 내용들이야. 문제 풀 때 혹시 걸리면 참고해. 근데 이런 게 주어지는 문제는 많을까 적을까? 많지 않지. 이런 거 주고 주제 접점하면 그냥 있지 뭘 그래, 그치? 근데 혹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미련스럽게 어떠니 이런 걸 따지고 있으면 웃긴 거지, 그치? 여기서 빨리 결정해버리고 말아야지, 그치? 근데 이런 게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빠졌을 때, 없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못 결정하는 거지, 그치? 말 이해됐나? 자, 그러면 요거를 쫙 한번 좀 써놓을래? 써놓고 서마 지문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 나가 보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왕창 풀어와야 돼. 요거를 이렇게 좀 필기 좀 해봐. 그 주제 제목 위에다가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렇게 좀 써놓자. 113페이지 그 위에다 이렇게 써놔. 공간 옆에다가 처음에 들어가는 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스마하고 이제 연습해보면 되지 뭐, 그치? 써놨어? 1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보자. 여러분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니까 1번 문제 한번 해볼게. 레이저들은 아동사 두 줄 쳐봐. 이다. 동사는 이렇게 항상 두 줄 쳐서 딱딱 봐. 뭐다? 레이저들이. possible은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because of는 때문 아니야? 뭐 때문에? the way. 방법 때문에. the way. 그치? 여기서 잠깐 스마고 문법적인 얘기 좀 잠깐 하나 하자. 그럼 여기 봐봐. 어떤 문법적인 부분을 잠깐 할 거냐면 앞에 이렇게 the way가 있으면 뒤에 how라는 관계부사는 반드시 생략하게 돼 있어. 주어 동사.
그래서 how절이 어떻게 돼? the way를 이렇게 수식하는 모습이야. 응? the way랑 how랑 같이 쓰는 건 안 돼? 그래서 항상 the way다면 how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주어 동사. the way다면 how 좀 하나 써줘. 그리고 how 동그라미 쳐주고 뒤에 interact 동사 두 줄 쳐봐. interact 동사는 밑에 해설 봐. 뭐라고 돼 있어? 상호 작용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해석 이제 불러봐봐. 무슨 방법 때문이야? how절 붙여봐. write PC. 상호 작용하는 거. 엘레멘트는 뭐지? 요소, 일렉트론스는 전자지. 밑에 봐. 단어 있잖아. 일렉트론스. 전자. 자,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봐. 읽어. 레이저들은 가능하다. Because of the way. 방법 때문에. 어떤 방법? how절 붙여.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electrons, exist 동사 두 줄. exist의 동사는 존재하다 하지. 불러버려. 전자들은 존재합니다. at specific energy level. 스페이스픽은 특정한 특별한 에너지 레벨들에서 존재합니다. 오와 동그라미 접속사니까 뒤에 스테이트 동사 두 줄. 특징이 아니야 미안. 이 스테이트가 동사가 아니지. 자, 그걸 풀어봐. 두 줄 풀어. 자, 여기 잠깐 봐. 근데 여기 잠깐 숨어 얘기 보자. 스테이트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은 이게 품사 뭐가 될까? 동사도 돼, 설명하다. 또 명사가 돼서 상태라는 의미도 돼. 그럼 스테이트 단어 사전 찾아봐봐. 자, 인터넷 한번 스마트폰 찾아봐봐.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에서 스테이트 단어 한번 찾아봐봐. 그리고 스테이트 단어 설명 좀 봐봐.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 동사로서는 설명하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또 명사로서는 상태, 존재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요거 순간 잘못 봤던 게 여기 봐봐. 요거 지울게. 요건 지우고 하자. 저기 여기 잠깐 들어봐. 지금 오아가 있고 이제 스테이스가 이렇게 셈이 들어왔잖아. 머리 틀어야 돼. 근데 셈이 순간적으로 이 단어를 동사로 두 줄을 쳤었잖아. 그러면 얘는 오아는 뭐하고 뭐 연결한 게 돼, 그러면? and나 or나 but의 등위 접속사는 같은 품사끼리 연결하잖아. 그럼 이게 동사라면 앞에 뭐랑 연결한 거야? exist라는 동사랑 연결한 거잖아.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 그러면 그치? 그러면 어떤 문법적인 문제가 있어? 이 동사는 s를 안 붙였잖아. 복수니까. 그럼 여기도 s를 어떻게 해야 돼? 붙이지 말았어 이제. 그죠? 그러면 s가 붙어 있다는 거는 얘하고 얘 연결이 아니란 얘기지. 그죠? 그러면 얘를 명사로 보면 앞에 뭐랑 연결하는 거야? 레벨스 or states 이렇게 연결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레벨스하고 스테이트 양쪽 이렇게 연결한 걸로 봐야지 오화가, 그치?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써야 돼? 불러봐, 처음부터. 전자는 존재합니다. 어디서? 특별한 에너지 레벨과 또는 상태들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거야. 어떤 상태일까? 캐릭터리스틱은 형용사 아니야. IC로 끝나면 형용사니까 앞에 스테이트 명사조로 붙이면 되지. 특징적인 상태, 그제? 캐릭터리스틱은 형용사니까 명사조로 들러붙어야 되니까 스테이트 상태라는 명사조로 붙여서 해석하면 되잖아. 특징인 상태. 뭐 어떤 특징이야? 불러. particular atom or molecule. 그 특별한 애톰은 원자, moleculeis든 분자. 원자와 또는 분자의 특징으로 그지 존재하는 상태인 거야. 전자는. 말이 좀 어렵지.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자, 이거 쌤 다시 한번 읽어줄 건데, 여기 봐봐. 야, 지금 쌤하고 이제 글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잖아. 머리 들어. 근데 중간중간에 말이 어렵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런 내용에 익숙하지가 않아. 전자, 원자 이렇게 해서 기술, 공학적인 부분에 어때? 우리가 익숙한 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야? 낯선 거지. 그래서 생기는 현상인 거야. 근데 여기 봐. 근데 이런 글의 해석의 낯설음은 문제 안 된다니까? 뭐만 정하면 되니까. 주제 제목 정하는데 어떤 흐름 갖고 푸는 거니까 그런 해석이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계속 가봐. 가자. D. 에너지 레벨들은 can be immense 동사 두 줄. 상상될 수 있습니다. asring 또는 오비트로서. as는 로서, 링은 원 둘레지, 그치? 오비트는 뭐야? 궤도. around. nucleus 자체는 핵이지, 핵의 주변으로. 응? around는 주변이잖아. nucleus는 핵이잖아, 핵. 그치? 핵의 주변에 링이나 또는 궤도로서 상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 레벨들은, 그치?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니? 그럼 잠깐 여기 좀 보자. 여러분 이런 그림 기억 안 나? 이렇게 뉴클리어 핵이 있는데 이 핵 주변을 어때? 이렇게 막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 뭔지 알지? 전자공학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막 이렇게 오비트 원 주변 이렇게 막 돌잖아, 그치? 그러면서 분자, 원자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림들이 있잖아, 그치? 특히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그 그림이 있잖아, 얘들아. 얘기 됐어?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자, 계속 가봐. electrons in outer rings. 아동사 두 줄. 그까지 해석 불러봐. 전자들은 아우터 링스 바깥에 있는 링에 있는 전자들 아니야? 아우터는 바깥이잖아, 외부, 그치? 전자들은 이다. 뭐다? higher 에너지 레벨. 좀 더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다는 겁니다. 된 동그라미. 뭐보다? Those inner rings. 안에 원에 있는 전자들보다. 그치? electrons
can be bump up, can be bumped up 동사 두 줄. 밑에 봐. bump up 자체는 뭔가를 올리다. 그치? 그러니까 전자는 끌어올려질 수 있다. 어디까지? higher 에너지 레벨. 좀 더 높은 에너지 레벨로. 그치? by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인젝션은 주사지, 주사. 뭘 넣어주는 거야? 에너지를 인젝션함으로써, 에너지를 넣어줌으로써 좀 더 높은 에너지로 범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마이어 플래시, 빛의 플래시는 번쩍임이잖아. 빛의 번쩍임과 같은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치? 하이어 레벨로, 어떤 에너지 레벨로 범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 머리 들어봐. 씀 하나 물어보고 머리 들어. 에다. 지금 우리가 일정 글을 지금 이렇게 읽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치? 글의 내용이 반전이 된 부분이 없어 있어. 그 얘기만 해봐. 그까지. 없지? 거기까지 오면서 글이 휙 뒤집어진 건 없잖아. 그러나 반면에 이래가면서 어떠니 글을 뒤집는 내용은 없었잖아. 지금 그치? 계속 가. 가자. 웬 접속사 동그라미. 언제 on electron drops 동사 두 줄. 하나의 전자가 떨어졌을 때 from on outer 바깥에서 to the inner level 안의 레벨로 떨어졌을 때 excess 에너지 지나친 에너지는 is given 발산되어지는 겁니다. as light 빛으로서 발산되어지는 겁니다. The wavelength와 color of the emitted light is 동사 두 줄 불러. wavelength라면은 파장이지, 파장. The color 색깔 뭐에? emit는 발산하고 내뿜어지는 빛의 파장이나 색깔은 is, 있다, precise, 정확하게 relate, 연관되어 있다. The amount energy, 에너지의 양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released, 방출되어진 에너지에. 그치? released는 과거 분사로 앞에 에너지 쪽으로 들러붙는 거예요. depending on 의지해서 the particular lasing material 특별한 레이징한 메탈의 재료들에 의존하는 것을 being used 사용되어진 겁니다. 해서 컴마 끊고 specific wavelength light 아동사 두 줄 특별한 파장들 빛에 흡수되어집니다. 더 energize or excite electrons 전자를 energize 힘을 주거나 흥분시키기 위해서 흡수되어지는 겁니다. and 그리고 space wavelengths 특별한 파장들이 emitted 발산되어집니다. When the electrons fall back to 전자가 돌아갔을 때 their initial level 그들의 처음의 레벨로 돌아갔을 때 자 머리 들자. 스마하고 답을 적어놨는데 여기다 여기 들어. 근데 스미 하나만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들어.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가 이제 실력이 이제 부쩍 늘었어. 됐지? 이 상황에서 지금 지문을 접했어. 됐어? 지금보다 나을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없을까? 내용 자체가 낯설어. 이렇게 내용이 낯선 거는 우리가 영어가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떠니?
이 내용에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고서 이건 안 돼? 이런 지문을 읽고 나서 나는 해석이 안 돼서 이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오해를 주면 안 돼, 얘들아. 이거는 다 나타난 현상인 거야. 무슨 말인지 공감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현상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 그런 거는 영어를 떠나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 지식을 좀 많이 쌓아놓는 게 좋지, 그치? 그렇지 않겠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때? 코비드, 코로나 백신, 그치? 이 지문이 나오면 어떨까? 잘할걸? 왜 잘할까? 여러분이 이미 전문가적 수준의 지식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이래 얘기해 볼까? 뉴턴의 법칙을 얘기하는 지문이야. 어떨까? 어려울걸? 그치? 어렵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독해를 할 때 항상 해석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두지 말고 지식을 좀 이런 그런 지식을 좀 쌓으면서 해결을 해야 돼. 자, 근데 여기 봐봐. 그래도 뭐는 해야 돼? 주제 제목은 정해야지, 그치? 자, 맞아, 진짜 여기 보자. 끝까지 읽었자? 반전된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글은 전형적인 무슨 타입인 거야? 두 가지 타입인 거야. 앞에 쪽 다시 봐봐. 어디까지가 주제문이고 어디서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들어가는 부분이 그거 좀 나눠봐봐. 처음부터 읽어봐. 레이저들은 가능하다. 뭐 때문에? 방식 때문에. 무슨 방식? 빛이 전자와의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그치? 하나.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줄부터 뭐야? 전자와 빛의 관계를 쫙 이제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 얘들아, 이 글의 주제 제목은 첫 번째 줄에서 이미 게임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는 쭉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가능한 방법이 왜 그런 건가? 전자와 빛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쫙 보여주는 거야, 뒤에가. 그렇지 않아? 그런 글의 구성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 머리 들어봐. 그죠?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 앞에 주제문에서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어느 거야? 레이저. 레이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자는 거야, 지금.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일렉트론스하고 라이트, 빛이 인터랙트,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치? 그 작용을 어떻게 했는데 밑에가 이제 쫙 설명한 거지, 그치? 이해돼? 1번 답 어때? 레이저가 어떻게 생산되고 만들어지냐? 2번. 레이저가 언제 발명이 됐냐? 3번. 전자는 레이저가 내뿜는 전자가 뭐니? 4번. 와이드 일렉트 전자가 빛을 리플렉트는 반사하다잖아. 왜 반사하니? 그치? 오케이. 몇 번 답? 1번 답이지? 그 답도 해줘봐. 어떻게 레이저가 만들어져? 답해봐. 빛과 전자가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읽어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묻잖아. 그럼 뒤에 읽어봐. 나올 거야, 자세히. 그치?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이해됐어? 자, 여기 좀 보자. 이제 스마고 이제 또 한번 얘기해보고 또 이제 지문하고 또 연습하자. 오늘은 주로 선생님이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얘기 잘 들어봐. 응? 그러니까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는 지금 순치로 풀어. 선생님 굳이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걸 갖다 막 그 지문을 이해하려고 애쓰질 않잖아, 그치? 그냥 주제 제목만 정하면 되니까 그래 흐름을 이렇게 구성을 보잖아, 그치?
변화 없다 싶으니까 두 가지로 잡아주는데 앞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레이저 얘기하자는 거야. 레이저, 그치? 맞지? 그 레이저가 들어가는 아니면 안 되지, 그치? 레이저의 방법, 만들어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맞나? 오케이. 자, 뒷장 또 넘겨봐. 지문이 기출문제 가지고 할 거야. 자,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를 우리가 또 가지고 한번 해볼까? 나 읽어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From different cultures니까 다른 문화에서부터 온 사람들 아니야? 비유동사 두 줄. 뷰가 보다잖아, 보다. 뷰. The world, 세상을 differently, 다르게 보냐고 묻는 거 아니야? 의문문이잖아. 다시 해석해봐. 불러봐. 주어부터 불러봐. 다른 문화들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냐? 이렇게 물었잖아. 일단 여기 봐봐. 머리 들어? 좀 처음에 의문문으로 물었잖아.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니? 이렇게 물었잖아. 그치? 이제부터 뭔 설명할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지 뭐. 다른 얘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앞으로 글의 전개는 이거에 대한 답으로 보면 되지 않겠어? 일단 답을 좀 좁혀놓고 볼래? 1번 답 어때? 언어다. 배리어는 방해물이나 장벽이야? 언어적인 장벽이다. 어디 사이에? 일본과 미국인들 사이에. 일단 주제문엔 미국, 일본 나오지도 않았어. 그치? 얘네들은 보나마나 얘기했지 뭘 그래. 그치? 그지 않겠냐? 2번 어때? association, 관계다. object, 물체와 background in the brain, 뇌에 있어서. 뭔 소리야. 그치? 3번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인 차이. perception은 인식이나 자각, 비유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인식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이. 어때? 지금 의문문을 참 잘 가지고 있지 않니? 4번은 어때? 스펠 우월합니다. 디테일 오리엔티드 피플, 세부적인 것을 오리엔트는 지향하고 쫓는 거야.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쫓는 사람들의 우월성이다. 몇 번? 3번. 여기 봐봐. 해봐봐. 그러니까 잠깐 들어봐. 나 지금 문제를 좀 물어볼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주제문을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 대표적인 표현들이 뭐뭐 있다 그랬어? 최상급, 키는, 또 하여야 한다, 또는 뭐 반드시 항상 이런 것들, 또는 의무문, 이런 거는 주제문을 담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 글은 처음에 딱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겠네.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답 중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게 있다면 그 다음을 읽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답을 그냥 3번으로 그냥 좁혀줬잖아. 그치? 그럼 이런 문제를 끝까지 읽고 답 찾을 필요는 없어도 시간을 무지 전략할 수 있었던 거지. 시간 줄여야 돼. 이거 쓸데없이 읽고 있는 거 아니야, 뒤에. 그치? 아니, 다시 한번 들어봐봐. 여기다 머리 들어봐. 아니, 그잖아. 첫 번째 글이 또 어떻게 시작이 됐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제부터 무슨 얘기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예도 들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다니까. 그래서 주제 제목의 문제는 아까 씀 얘기할 때 흐름을 잘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이유 알겠어? 요거 잘 보면 주제 제목 문제는 진짜 문제 쉬워져. 지금처럼 해석도 많이 줄일 수 있어. 있잖아. 얘다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글을 지금처럼 극단적이 아니라 글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해. 읽기 시작하다 중간에 여러분 느껴. 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구체적인 좀 설명이 들어가고 있구나. 느낌이 딱 와. 그러면 어때? 글을 끊어버려도 되는 거야. 아, 이제 안 읽어도 되겠다. 그치? 정하자. 앞쪽에 어차피 해결할 거다. 그치? 주제 제목은 글을 읽다 중간에 답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많다니까. 아니 밀어나잖아. 이런 글인데 바로 이런 글인데 딱 읽고 처음에 딱 읽는 순간에 이거 설명이 들어가고 있네. 이 느낌이 왔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읽고 있어. 그치?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말아버려야지. 그치? 그렇지 않아? 우리도 평소에 대화할 때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딱 중요한 얘기 했어, 얘들아. 봐봐. 저기, 주안역에서 5시에 만나? 여기 딱 했어. 응? 그러서 막 줄줄 얘기하는 거야.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와도 되고, 전철 타고 와도 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맞춰야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나한테 뭐라 그래? 쌤, 저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3시에 만나자고요. 그치? 얘기 끊어버리잖아. 뭐를 줄줄 얘기하고 앉아있어. 그치? 3시에 딱 만나서 그 얘기 한 거면 됐잖아. 그치? 우리 대화도 그렇잖아.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내 천막 또 와보자. 응? 잠깐 쉬었다 하자.